저희가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요 표를 부지런히 채우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성분 적재 벡터, 그다음에 i번째 블랙코드의 Q번째 주성분 각각의 정의가 뭐고, 얘네들이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이나 자료 행렬의 특이값 분해나 아니면은 자료의 표본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Q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는 일단은 그것의 어떤 정의는 일단 단위 벡터고, 자료를 그 단위 벡터로 정사형시켰을 때 그 녀석의 분산이 최대화되는 그 단위 벡터의 방향. 다만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는 분산이 가장 최대화되는 방향만 찾으면 되는데, 그 다음 주성분 적재 벡터들은 내가 기존에 찾은 주성분 적재 벡터와는 수직하다는 제약 조건이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그럼 내가 실제로 컴퓨터에 자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 자료 행렬을 그냥 특이값 분해하면은 우리가 특이값들을 내림차순으로 쫙 나열하고 내 특이값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 했을 때 Q번째 주성분은 Q번째 우특이 벡터에 대응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료 행렬의 우특이 벡터는 자료 행렬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분산 행렬의 Q번째 고유 벡터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 적재 벡터를 찾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규칙을 이용해서 자료를 전처리해서 새로운 컬럼들을 만들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주성분 분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자료를 전처리하는 일종의 새로운 로직인 것이고, 전처리를 해서 새로운 축을 만드는,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Q번째 주성분이라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변수와 그 변수의 값들이 있는 컬럼을 만드는 것이고, 그 컬럼은 어떻게 정의해요? 우리가 찾은 주성분 적재 벡터를 우리의 각 자료들이랑 내적을 해가지고 하나씩 쫙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축 이름은 PCQ라고 제가 그냥 편하게 이름을 짓고 있고요. 그럼 내가 새로운 변수를 정의했다면은 이 변수가 다른 변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이 변수는 어떤 통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변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 자체로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봤더니 다른 주성분 변수랑 공분산을 재면 무조건 빵이고, 그다음에 그 자체 내가 정의한 새로운 제1번째 주성분 이 축의 주성분 요 컬럼의 표본 분산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일단 다른 PC랑은 0인 거는 증명을 했고, 또 증명을 한 게 요 제2번째 PC의 표본 분산은 샘플 사이즈 분의 자료 행렬의 특이값의 제곱이었죠. 요 녀석은 자료 행렬의 특이값 분해를 이용하면은 n분의 자료 행렬의 특이값 제곱인데, 사실은 n분의 요 자료 행렬의 특이값 제곱이 뭐랑 똑같아요? 이거 숙제 때 썼죠? n분의 x 트랜스포즈 x의 제2번째 고유값과 똑같죠? n분의 x 트랜스포즈 x의 제1번째 고유값이 뭡니까? n분의 x 트랜스포즈 x가 x 자료 행렬의 공분산 행렬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책에 뭐 두 번째 이퀄리티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2번째 주성분의 분산은 공분산 행렬의 제2번째 고유값과 똑같다 라는 정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증명을 어떻게 했어요? 증명의 모든 스토리는 다 어디로 수렴됩니까? 선형대세적으로 전개를 하다가 정리하다 보면은 무조건 공분산 행렬 텀이 뜨게 돼 있고, 그래서 요 공분산 행렬 텀이 뜨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첫 번째 경로, 여기 다이노트처럼 여기의 판사처럼 X라는 자료 행렬 자체에 특이값 분해를 해서 정리하든가, 아니면 n분의 x 트랜스포즈 x라는 요 공분산 행렬 자체를 고유값 분해하거나, 어쨌건 결론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x라는 행렬을 고유값, 특이값 분해하면은 우특이 벡터, 우특이 벡터 트랜스포즈에 여기 자료 행렬의 우특이 벡터의 아니 자료 행렬의 특이값 제곱 나눌 샘플 사이즈 나오게 돼 있고 만약에 이 공분상 행렬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한다면은 여기는 어차피 우특이 벡터랑 자료 공분상 행렬의 고유값은 고유 벡터는 똑같으니까 이건 똑같이 나오고 여기가 이 공분상 행렬의 고유 벡터 자리가 되겠죠? 공분상 미안해 고유값이겠죠? 공분상 행렬의 고유값. 그냥 이 람다 L 자체가 요 n분의 dl 제곱이랑 언제나 같다는 거는 우리가 증명한 바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죠? 자, 요거를 수식으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코드로 한번 쳐보면은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주로 코드 실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강의 슬라이드 기준으로 제가 앞에 있는 우리가 앞에 그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판서로 조금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뜬구름을 계속 잡기 전에 코드를 한번 보고 다시 슬라이드를 보는 게 좀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강의는 이 슬라이드 22쪽의 실습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 공유를 끄고 여기로 갈 거예요. 강의 노트는 각자 여러분들이 좀 띄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실습을 다 마치고 나면 보자. 연습하실 수 있게 숙제를 내놨습니다. 숙제가 제가 지금 쉐어링 옵션을 잘못 해놔가지고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잠깐만. 숙제 지금 숙제 11월 17일 데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숙제 내용은 주성분 분석의 코딩과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교재에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라라고 짧게 써 있어가지고 그 녀석의 좀 의미를 길게 풀어서 좀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해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또 지금 이번 수업 시간에 군데군데 좀 같이 해보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번 숙제부터는 약간 행정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전산으로 파일을 받아서 제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수기 풀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대면 수업 때 인쇄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부활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책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나 데드라인은 저는 항상 수업 시작 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이 강의실 앞에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바구니를 조교님이 갖다 두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론 풀이는 뭐 손으로 쓰셨으면 손으로 쓰는 거 스테플로 찍어서 전자노트로 쓰시면 인쇄해가지고 그다음에 코딩 문제 푸신 거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여기서 그냥 컨트롤 P 누르면 인쇄되잖아요. 종이는 소중하니까 여기 너무 크게 제출하실 필요 없고 어디 갔어? 자, 여기 기타 설정에 뭐 배율 같은 거 저는 보통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실 때 제가 배율을 거의 70%로 해서 냈었거든요. 콜앱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대충 이렇게 읽히죠? 70에서 80%로 하면은 뭐 적당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나오면서 종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해서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자 파일을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인쇄본을 제출하시면서 그 녀석의 아이파이썬 파일 노트북 파일은 같이 현재 스노보드 시스템상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은 구동해보는 용이고요. 인쇄본은
퀵하게 달고 싶은 코멘트가 있을 때 다는 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숙제부터는 라이브러리 로드를 껐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로드하시면 되는데 언제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법을 모르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최소화하시고 지금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최대한 행렬 기본 연산을 많이 사용하셔서 하드 코딩을 하시기를 좀 어, 뭐라 그래야 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 숙제 공지문을 쓰면서 가장 염려했던 거는 이 텍스트가 주는 압박감. 여러분들 혹시 이걸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압박감이었는데요. 어,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apply 센터 함수를 이용해서 중심하는 자료 행렬, 표준화된 자료 행렬을 생성하여라. 원라인이면 하죠. 한 줄 촥. 음, 음. 그러면 진짜로 코드로 갈게요. 자, 화면 좌측에 화면 강력들을 띄우고 우측에 R을 띄우고 음, 강의 슬라이드 22쪽. 그다음에 음, 여러분 요 정도 글씨 크기 보여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쓸 것은 그 통계학과에서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안 다뤄봤을 리가 없는 아이리스 데이터 셋입니다. 붓꽃. 그다음에 아이리스를 그대로 쓰진 않을 거고요. 요 값을 잠깐만, 적당히 로그로 변환한 녀석을 쓸 겁니다. 음,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변수 자체의 해석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고 시각화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은 어, 변환을 내가 원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잠깐 찍었을 때 컬럼이 몇 개예요? 5개죠? 그다음에 연속형이 4개고 범주형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다별량 통계 분석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입력값들이 그 벡터 공간 위에 있는 어떤 수치적인 값이라는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범주형이 있으면 조금 고민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일단 처음 4개의 컬럼만 뽑아옵니다. 그러면 헤드를 찍으면 아이고 디멘전을 한번 찍어보면 샘플 사이즈 150이고 변수 개수 4개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에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주성분 분석에서 주로 다루는 객체가 뭡니까? 주성분 적재 벡터와 각 샘플 레코드에 대한 몇 큐번째 주성분 값, 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 2개를 뽑아낼 수 있는 명령어가 심지어 너무 가장 기초적인 주성분 분석은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외부 라이브러리조차 필요 없습니다. 안에 내장돼 있어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하고서 log.ir 하시고 그다음에
음,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센터와 스케일이라는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의 예상으로는 센터와 스케일은 어떤 기능을 하는 녀석일 것 같습니까? 센터 무슨 뜻입니까? 일단 true, false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뭘 가리켜? 각 변수들이 0으로 센터링이 되어야 하는 데이터셋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뭔가 주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 각 변수들이 다 분산 1을 갖도록, 즉 각 컬럼들의 표본 표준 편차로 이미 나눈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아, 우리가 주성분 분석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수학적인 그 놀고 있는 대전제가 뭐였죠? 평균 벡터가 0이다죠? 평균 벡터가 0이다죠? 어, 음, 잠깐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주성분 분석은 상당히 기하학적인 변환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선형대수적인 변환 과정인데 맨 처음에 자료는 중심은 0이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퍼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이 벡터들을 뭐 설명하는 축 같은 걸 찾는 건데 우리가 언제나 xbar을 0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자료에서 xbar을 다 빼면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표본 평균이 원점이 돼가지고 다 표본 평균을 원점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지로 자료가 모두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을 0으로 했던 이유는 이 모든 축들이 다 이 모든 뭐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어떤 축 같은 게 원자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본 평균을 원점으로 했을 때 무언가 뭐 이렇게 정상도 찾고 이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화되지 않은 자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일단 중심화를 시켜서 표본 평균이 센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그 PCL 하는 대전제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혼란이 되면은 그냥 한 귀를 흘리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표본 평균을 0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n분의 x 트랜스포즈 x를 가지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안 바뀐 원점을 기준으로 저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 축 같은 걸 찾게 되는 겁니다. 요 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인 거랑 요 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랑 뭐가 더 쓸모 있겠어요? 요 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가 되면은 여기 정산시켰을 때 여기서 어떤 벡터가 쓸모 있냐면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거 어차피 표본 평균적으로 가는 그냥 축이잖아요. 이게 분석적으로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PCL 할 때는 평균 벡터는 따로 떼놓고 이제 자료들이 평균 벡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축으로 이만큼 저 축으로 저만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센터링을 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넣었으므로 센터를 true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에, 실제로 우리가 그 주성분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센터가 0인 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초이스. 중심화까지 했으면 또 하나 땡기는 게 있습니다. 표준화 할까? 그 표준화 언제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 표준화 언제 하시죠, 보통? 어디는 스케일이 밀리그램이야. 어디는 스케일이 막 뭐야 센티미터야. 아니면 어떤 변수는 금전인데 어떤 변수는 원 단위로 있고 어떤 변수는 억 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적절히 그 스케일이 없는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데이터 자체가 어떤 유용성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PCA는 그냥 기하학적인 축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너무 스케일이 엄청 크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단위가 원이야. 여기는 내가 어떤 금전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단위가 원이고 한쪽은 단위가 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 20억 하면은 1억, 20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점을 찍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료가 원래 이런 식으로 퍼져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산을 가장 최대화하는 첫 번째 축을 찾는다. 첫 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자, 저 상황에서 요 자료들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첫 번째 단위 벡터. 거의 항상 이 방향으로 분산이 그냥 가장 큰 축 쪽으로 V1이 세팅이 되지 않을까요? 우린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자료의 스케일 자체가 이 자료 분석이 큰 의미가 있다. 아니면 일단 자료를 스케일링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따라서 좀 결정하실 문제긴 한데 어, 그 스케일링이 너무 안 맞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먼저 시키신 다음에 그 주성분 적재 벡터를 뽑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가 센터링을 시킨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표준화를 시킨 자료 행렬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녀석을 어, 그 PR 컴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와 예시는 스케일. 자, 스케일이라는 함수 이용하면은 자료를 편하게 중심화를 시키거나 표준화를 시킬 수 있죠. 로그.ir, 센터는 true, 스케일은 false. 아이고. 그다음에 아, 자, 그래서 그냥 중심화되지 않은 자료에 센터 이퀄스 트루 집어넣어서 PR 컴프 하나, 아니면 중심화된 자료 자체를 그냥 집어넣어서 PR 컴프를 하나,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녀석이랑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자, 다음에 똑같이 자료 행렬 자체를 이번에는 분산을 모든 축들이 다 똑같게 만들어 보고 로고.ai 좀 스테디 하면은 잠깐만 예, 내가 무슨 작업을 했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일단 로고 취하면 이런 값 나오고 센터링 하면은 조금 더 0 근처로 맞춰진 모습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이즈까지 하면은 뭔가 분산이 0으로 표준화 1로 표준화 되는지 뭔가 궁금한데 잠깐만요. 코베리언스 한번 찍어보시면은 딱 나오죠? 지금 중심화 표준화 시키면은 그 분산이 모두 1로 맞춰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어쨌건 하려는 얘기는 스케일을 맞추고 나서 이 스케일이 맞춰진 자료 행렬을 집어 넣으시나 아니면은 자, 그냥 스케일 안 된 자료, 센터리랑 스케일 안 된 자료 가지고 PR 컴프 안에서 센터랑 스케일 시킬 거냐 물어보시면은 역시 둘도 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같은 숫자 나오는 거 보여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돌리는지는 봤고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돌려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죠, 그렇죠? 잘 써먹어야 돼요. 일단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것부터 복습해 봅시다. 자, Q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 자, 자료 확률의 Q번째 특이 벡터. 이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자료 행렬은 로그.ir. 일단 아이디어를 고정하기 위해서 어느 자료 행렬을 쓰시건 그 평균 벡터가 0이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저는 분산이 1로 고정된 녀석 가지고 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Q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는 자료 행렬의 Q번째 우측 벡터인가. 그다음에 log.ir.std 공분산 행렬에 표준화된 자료의 공분산 행렬이니까 원래 스케일에서 생각해보면 원래 스케일 자료에서는 상관 행렬이겠죠? 상관 행렬의 Q번째 고유 벡터나 물론 그 공분산 행렬은 대칭 행렬이니까 고유 벡터랑 오트게 벡터랑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Q번째 주성분 적재 벡터가 이 PR 컴프 결과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뽑아 봐야 되죠? 자,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매뉴얼 봐야지. 매뉴얼이 너무 길죠? 자, 적재 벡터가 0으로 버렸죠? 아이고, 로딩 벡터였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딩 벡터. 없어. 로딩.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밸류 중에 로테이션이라는 이름의 값이 the matrix of variable loadings. 다른 말로 자, 어떤 매트릭스 whose columns contain the eigenvectors
우리가 원하는 거 얘 같죠? 그래서 ir.pca std1에서 자, 지금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1번 일단 뽑아봅시다. PCA 결과에 대해서 아이고 미안. IR-PCA std1 로테이션 있는지 봐요. 로테이션 있죠? 갖고 와요. ir.pca. 우리가 어떤 분석 작업을 해서 결과를 받아왔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지는 여기 매뉴얼에서는 밸류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밸류 안에 그래서 웬만한 그 R 분석 결과는 리스트의 형태로 들어있고 조금 더 깔끔하게는 클래스의 형태로 들어있는데 R에서는 클래스 안에 하위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보통은 네임즈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PC 스튜디오 1에서 로테이션 뽑으면 자, 뭐 같아요? 저 오른쪽에 설명이 맞다면 우리의 그 지식을 조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뭐가 됩니까? 아, V1, V2, V3, V4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 매뉴얼만 갖고는 나의 이 생각이 맞는지 100% 확신을 못 할 것 같아. 저는 어, 이게, 만약에 내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컴퓨터 코드 디버깅 할 때도 언제나 그 디버깅의 기본 원리는 내가 논리적으로 예상한 결과랑 실제로 계산된 결과가 일치하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계산된 결과 뭐랑 일치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2번, 3번으로 그 로딩 Q번째 주성모 적재 벡터는 저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R 코드상에서 2번과 3번을 해볼 수 있다면 그래서 2번과 3번과 요 1번의 결과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제 나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장. 이 녀석이랑 같은지 확인해 볼 거예요, 이제. 자, 2번. 자료 행렬의 Q번째 우트기 벡터. 자료 행렬의 Q번째 우트기 벡터 어떻게 뽑아요? 자료 행렬의 우트기 벡터 어떻게 뽑죠? 자, 물론 특이값 분해를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은 많은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료 행렬의 특이값 분해는 SVD 함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행렬이 뭡니까? log.ir.std였죠? 자, 이 녀석 SVD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기억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나온다. 150 바이 4 매트릭스니까 너무 많아. 미안해요. 음. 자, SVD 리절트를 잠깐만 ir.svd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 조금 뜯어서 봅시다. names ir.svd 하면은 ir.svd에는 D랑 U랑 V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만만한 게 D가 뭐였어요? 특이값 150 by 4 매트릭스의 기본 SVD 함수의 기본 옵션은 thin SV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특이 벡터들의 행렬은 150 by 4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특이값들은 어차피 대각 행렬이니까 다이어고널 그 엘러먼트 4개만 들어있는 어떤 벡터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우특이 벡터는 4x4가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되죠? 일단 4개의 우특이 그 4개의 특이값들 뒤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U는 다 보기는 좀 두려우니까 D맨전부터 찍어봐요. 150 x 4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UDVT의 이 D라는 매트릭스를 복원하고 싶으면은 다이어고널을 씌우면은 이렇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만들어 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다이어고널이라 함수는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방 행렬에 대해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에 대해서 한 번 다이어고널을 한 번 더 씌우면은 다시 다이어고널 엘러먼트 한번 뽑아줍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어요. 다이어고널 이 함수가 나온 김에. 어쨌건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디멘전 ir.svd v 하면은 4x4.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우트기 벡터들의 행렬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랑 같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 ir.svd의 이 v에 있겠죠? 한번 뽑아볼까요? 자, 메모장에 한번 쳐넣어봐. 이 올려. 자, 같아요? 첫 번째 우트기 벡터. 첫 번째 주성모 적재 벡터. 똑같아요? 음. 두 번째. 같은 거 같죠? 세 번째. 같은 거 같아요. 같아요. 네 번째도 같죠? 눈대중으로 판별하시는 방법도 있고 조금 고급지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좌변과 우변이 같니? 자, 같니? 쉐이피 같은 행렬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니에 대한 트루펄트를 리턴해 주는 거는 넣는 두 개죠? 아이고, 트루가 16개가 뜹니다. 자, 썸 해서 딱 16 뜨면은 다 맞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코드로 보시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성질이 실제로도 이런 이그젠플에서도 확인이 되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또 숙제에서도 하실 수 있게 숙제에도 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log.ir.std의 Q번째 고유 벡터를 뽑아보겠습니다. 뭐예요? 표준화된 자료 행렬의 얘를 그냥 자료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료 행렬의 공분산 행렬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Q번째 아이겐 벡터를 지금 뽑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노테이션과 연결시키 지으면은 우리가 자료 행렬을 X로 뒀을 때 X를 UDVT라고 썼을 때 이 V를 구성하는 V1부터 VP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VQ가 우리가 PCQ의 적재 벡터랑 똑같니 하고 지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번은 뭐 하려는 거예요? n분의 x 트랜스포즈 x의 n분의 x 트랜스포즈 x를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적었을 때 이 p를 이루는 열 벡터들을 지금 갖고 올 거예요. 자, 먼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합시다. 고유값분해는 코비리언스 로고.ir.std 아이겐 하시면은 고유 벡터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밸류스는 뭐 저장돼 있어요? 아이겐 밸류도 저장돼 있고 그래서 여기 람다 이 다이어고널 텀들 저장돼 있고 그다음에 P 매트릭스는 벡터스에 저장돼 있었죠? 그럼 이번에 뽑고 싶은 거는 ir.i에겐 그다음에 벡터스
자, 얘도 한번 띄워봐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뭘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잠깐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헷갈릴까 봐 나중에 녹화 다시 보실 때 헷갈리실까 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는 이미 로고.ir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미 표준화를 시킨 녀석을 공분선 행렬에 재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 기준으로는 저 녀석은 뭐예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입니다. 그쵸? 음. 자, 그래서 우리가 PCA를 적용할 때 중심화된 건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스케일로 할 거냐 스케일을 다 1로 고정시킨 다음에 PCA를 할 거냐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음, 너무 스케일이 변수별로 너무 크게 차이 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준화까지 시키신 다음에 PCA를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석해봤는데 스케일 원래 원자료가 변수별로 스케일 차이가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그리고 원래 안 나고 PCL 했을 때 해석하기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 스케일로 PCL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자. 음,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슬라이드에서는 22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뭐 했어요? 주성분 적재 벡터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주성분 적재 벡터는 축만 찾은 거예요. 자, 축은 찾았어. 축 찾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이제 축을 찾았다. 아니면 다른 말로는 이 자료 행렬에 컬럼 하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는 컬럼 안에 이 원소들을 딱 이렇게 채우는 일이죠. 자, 컬럼들은 다 뭐라고 불렀어요? I 번째 레코드에 대한 Q번째 주성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주성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우려는데 지우기 전에 높아심에 자, 다시 한번 여기 UDVT랑 여기 P랑 P 트랜스포즈랑 어떤 관계예요? 임의의 행렬 X에 대해서 어떤 관계 성립해? V는 P, 그다음에 다이어고널 여기 DI랑 그다음에 여기 다이어고널 람다이 어떤 관계예요? 람다이는 n분의 DI 제곱 그리고 요거는 뭐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늘 이게 뭐 통계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냥 X라는 추상적인 행렬과 n분의 X 트랜스포즈 X라는 행렬 사이에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분 구해보자. 자, Q번째 주성분 들 각, 각들의 계산. 제가 조금 우리의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행렬이 이렇게 X1부터 XP까지 있다고 했을 때 잠깐만 I는 1, I는 2, 추상의 I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새로운 컬럼을 PC1, PC2, PC3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I번째 셀에 잠깐만, 제가 말 편하게 하려고 용어 정의하는 거야. I번째 셀에 Q번째 주성분은 제가 앞으로
편하게 PCIQ라고 부르겠습니다. let PCIQ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는 i번째 성분의 미안. i번째 레코드에 Q번째 성분 값이라 하자. 자, 결과 이거 어떻게 나오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prcomp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면은 PCIQ 정도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함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봅시다. 자, prcomp 다시 잘 가봐요. 자, 아규먼트에서 밸류 보면은 쫙 봐봐. 자, 만약에 return x가 true. 자, 지금 아웃풋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로테이션. 딱 얘는 적재 벡터라는 건 확실해졌고 남은 게 두 개야. 자, 근데 하나는 주성분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야. 얘는 그 주성분의 성질에 있었던 PCQ들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분산 이런 개념인 것 같죠? 남은 게 몇 분입니까? 왠지 X밖에 없죠?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은 주성분 PCIQ를 저장하는 건 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 value of the rotated data multiplied by the rotation matrix is returned. 이거 직역하면 뭐예요? 자료 행렬에 V 곱한 거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어, 내가 기억하는 로딩 벡터가 이건가? 내가 기억하는 PCIQ가 이건가? 싶긴 한데, 뭐 어떻게, 일단, 자, 어,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X는 PCIQ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저게 그냥 자료 행렬에서 저 V, 요, 저 적재 벡터들을 곱한 것이냐?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잠깐만 요거 설명을 위해서 판서로 돌아옵니다. 자, 잠깐만 밑으로 내렸어. 자, PCIQ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자, I번째 주성분에 미안해요. 자꾸 뒤집어서 말하네. I번째 레코드에 Q번째 주성분. 그러면 여기서 샘플 사이즈는 1부터 샘플의 n번까지 있겠고, 그다음에 주성분은 우리가 수직한 축을 유클리드 공간에서 계속 뽑아내는 거니까 1번부터 P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주성분들의 행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각 축은 PC1부터 각 컬럼 PCQ까지, PCP까지 있고, 그다음에 I는 1부터
i는 n까지 각 셀에는 i번째 레코드에 q번째 주성분값 들어있는. 자, 얘가 지금 몇 바이 몇 행렬이에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게 n 바이 p 행렬이죠? 자, i번째 레코드의 q번째 주성분, 그 정의가 뭡니까? 주성, 주어진 자료를, i번째 자료를, i번째 자료를 주성분 적재 벡터의 방향으로 정상시켰을 때 이 길이, 부호를 고려한 길이. 그래서 주성분 적재 벡터랑 이 자료랑 방향이 같으면은 플러스, 주성분 적재 벡터랑 여기랑 분각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XI 트랜스포즈 그 녀석이 XI 트랜스포즈 VQ죠? 그다음에 정사형식 이 V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XI 트랜스포즈 VQ는 단위 벡터 VQ를 새로운 축으로 했을 때 XI라는 점을 VQ 축으로 정사형시켰을 때 좌표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다 써봐. 자, 다 써봐. X1 트랜스포즈 V1, X1 트랜스포즈 V2, X1 트랜스포즈 VP, X2 트랜스포즈 V1, X2 트랜스포즈 V2, X2 트랜스포즈 V2, VP. 제가 뭐 할지 보이시죠? XN 트랜스포즈 V1, XN 트랜스포즈 V2, XN 트랜스포즈 VP. 그냥 PCIQ의 정의를 쫙 나열한 겁니다. 쫙 나열했는데 갑자기 또 선형대소 시간이 돌아왔어요. 얘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X1 트랜스포즈, XN 트랜스포즈라는 블록들의 그러니까 각각은 열 벡터, 각각은 행벡터로 구성된 블록 매트릭스랑 V1, V2 열 벡터들로 구성된 이 블록 행렬의 곱이 저렇게 쓰일 거라는 거 예상되세요? 자, 디테일은 생략하지만 지금 전체 쉐입에서 모두 지금 이게 n by p, p by p고 지금 각자는 1 by n, 얘는 p by 1이니까 전체 매트릭스에서 이 곱이 정의가 잘 되고 n by p, p by p 해가지고 p by p 나오죠? 그다음에 각각 서브 매트릭스들끼리도 그 행렬 곱이 잘 정의되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블록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 뭐예요? 얘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녀석이에요? n by p에서 x1 첫 번째 레코드를 행으로 뉘어, 두 번째 레코드 행으로 뉘어, n 번째 레코드 행으로 뉘었어. 이거 무슨 행렬이에요? 우리가 자료 행렬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그다음에 자, 주성분 적재 벡터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자료 행렬 X의 우특이 벡터들을 열 벡터로 쫙 연결해. 얘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V라고 불렀죠? 물론 X는 UDV 트랜스포즈라고 썼을 때 우특이 벡터를 열 벡터로 쫙 연결하는 거 우리가 V라고 불렀었죠? 자, 결론. 그러니까 주성분 적재 벡터들의 행렬은 자료 행렬의 주성분 적재 벡터들 1번부터 P번까지 쫙 나열해가지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매뉴얼에서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설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아, 데이터 멀티플라이드 바이 더 로테이션 매트릭스 is returned. XV 리턴 된다. 그러면은 아, IR 잠깐만. IRPC STD1이었죠? 이 녀석의 X를 뽑아내시면 아이고 지금 샘플 사이즈가 150이니까 뽑으면 또 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디멘전부터 뽑으면 150 바이 4고 헤드 한번 찍어보면은 이게 뭐예요? 다 각각이 여기서 뽑으면은 I번째 레코드에 대한 Q번째 주성분 PCIQ가 지금 여기 찍히게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i가 3일 때 세 번째 레코드에 대한 세 번째 주성분 값이 0.01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자, 행렬 진짜로 우리 그 프린컴프라는 함수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행렬 PCIQ는 XV는 100. 이게 지금 정의죠? 그러면은 실제로 XV를 계산했을 때 위의 녀석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해보지 뭐. 자, 현재 자료 행렬은 log.ir.sd 그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지금 V가 뭡니까? 첫 번째 주성모 적재 벡터부터 P번째 주성모 적재 벡터까지 열 벡터로 쫙 이은 거. 이게 뭐랑 같아요? 우트기 벡터의 행렬이랑 똑같죠? 아니면 자료에 그 공분선 행렬의 고유 벡터들 모음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그 자료의 SVD를 IR.SVD라고 했었죠? 그 녀석 V를 가지고 와요. 얘도 헤드 한번 찍어봐. 어때요? 같아요? 자, 150 바이 4가 같은지 보기에는 지면이 모자라니까 둘이 정말 같은지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보고 600개, 150 바이 4개가 모두 같다면은 true를 써냈을 때 600이 나와야겠죠?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주성분 적재 벡터까지 했어. 이제 주성분 뽑고 있는 겁니다. 주성분. 주성분 한번 뽑아봅시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잠깐만. 공유. 자, 여기 V가 뭐예요? X를 UDVT로 특이값 분해했을 때 그 V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걸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해요? 자, UDV 트랜스포즈 V. 자, U는 M by P, D는 P by P. V 트랜스포즈 V랑 얘도 P by P죠? 우트기 벡터의 성질 뭐예요? V 트랜스포즈 V 얼마 나와?
P by P 매트릭스를 우트기 벡터들은 각자 단위 벡터고 서로는 수직. 뇌적해서 0. 그 말은 V 트랜스포즈 V가 P 차원 P by P 항등 행렬이란 뜻이죠. 아, UD. 어. 그러니까 사실 내가 I번째 레코드에 Q번째 주성분 뽑고 싶으면은 자료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번만 하시면은 다 나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V는 적재 벡터, UD는 주성분들을 쫙 채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한번 더 써볼까요? 자, 이제 U를 U1 열 벡터, U P 쫙 나타내고 U는 M by Q죠? 그다음에 D는 M by P 점엔 P by P니까 그다음에 D라는 녀석은 D1 타다다 DP 이렇게 있겠죠? 이제부터 쓸 거는 이거예요. 자, PCIQ라는 거를 UD에서 어떻게 일단 PC의 행렬 자체는 주성분 값들을 1번 I는 1번부터 N번까지 Q는 1번부터 P번까지 쫙 채운 이 행렬은 UD 매트릭스랑 똑같은데 이 특별히 I번째 레코드의 Q번째 주성분을 UD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보시죠. 자, UD의 IQ번째 성분이죠. 자, 행렬에서 I번째 열의 두 행렬 곱해 IQ번째 성분 어떻게 보통 계산하세요? U에서 I번째 행 잡고 너무 안 보이겠다. 좌측 행렬에서 I번째 행 잡고 열에서 오른쪽에서 Q번째 저기 그 Q번째 저기 열 잡아오죠? 남는 게 뭡니까? 자, 편의상 I번째 행을 여기를 어, 자, 이 전체는 U1 벡터인데 여기 I번째 행 성분을 자, UI1, UI2 다다다 UIP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자, 대각행렬이니까 오른쪽에 곱해지는 건 대각행렬이니까 UI1 곱하기 여기 Q번째 열의 첫 번째 성분 0 UI2 곱하기 두 번째 대각행렬 성분 0 어디까지 가요? UIQ 곱하기 DQ Q번째 성분만 대각행렬 성분이니까 이거 넌제로로 살아있고 다시 0이 되풀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뭐예요? UIQ, DQ. 자, 그러니까 I번째 레코드의 Q번째 주성분 계산하고 싶다. 이 하나만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뭐 하시면 돼요? U랑 D 행렬에서 특정 원소들만 잡아와가지고 두 개 그냥 스칼러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코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화면 중지하고 자, 지금
일단 둘이 같다. PCIP는 XV랑 같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UD와도 같을까? 자, 뭐 제가 딱히 뭐라고 이름을 지을 게 생각이 안 나서 객체 이름 자체를 UD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곱할 거냐면은 IR.SVD에 U 매트릭스 저장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돼? D 곱하려면은 IR.SVD에서 D 갖고 오긴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다이오고널 매트릭스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곱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헤드 UD 찍어봐. 어이구, 뭔가 비슷한 거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려면은 이 녀석이 UD랑 같은지 포인트 와이즈하게 로지컬하게 테스트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29개밖에 안 갔나? 어이구, 틀렸나? 언제나 컴퓨터는 조금은 그 10의 10승 안에서는 좀 용서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둘의 차이가 머신 프리시전 안에서 같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포인트 와이즈한 차이를 각각 포인트 와이즈하게 절대값이었어요. 그래서 각 차이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같은지 모두 true면 600이 뜨겠죠? 기본적으로 R은 실수를 더블 프리시전으로 다룹니다. 실수값 하나에 8바이트를 대응시켜요. 8바이트면 64비트죠? 64비트의 정보를 실수 하나를 표현하는 대응을 시켜요. 64비트 표현 기준으로는 아마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안에서 같으면은 차이가,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가 저 정도 안에 있으면은 같은 거라고 쳐도 됩니다. 자, 오늘 이래서 우리가 이제 주성분까지 꺼내왔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자, 주성분은 크게 보면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새로운 전처리 작업. 그래서 X1부터 XP까지 만들었을 때 여기에 PC1이라는 컬럼이랑 PCP라는 컬럼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이 새로운 컬럼들은 분산은 PC1부터 쫙 커서 내림차순으로 쫙 나열돼. 그러니까 PC1이 가장 분산이 큰 축, PC2는 분산이 그 다음으로 큰 축, PC3 분산이 그 다음으로 큰 축이에요. PC들끼리는 서로 통계적으로 비교해. 서로 코브레이스 빵이야.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PC1이랑 PC2 아니면 PC2랑 PC3를 가지고 클라스 찍어요. 자, 그래서 음,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PC1 vs PC2 플랫. 뭐 하면 되겠어요? 플랫. X좌표는 뭐로 할 거냐면은 음, 자, PC1 요거 어디 저장돼 있어? 여기 IRPC std1x가 PC 값대로 저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성분은 그러면은 요 결과에 이 150 by 4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열에 있겠죠? 자, 갖고 와요. 그다음에 Y축에는 두 번째 거 갖고 와요. 자, 이게 뭐였어요? 자, 뭔가 알 수 없는 경향이긴 하지만 뭔가 찍히죠? 자, 이게 뭘 그린 거냐면 이제 기하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잠깐만 메모장. 이 얘기만 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가 4차원이었죠? 4차원 공간 위에 150개의 그 점들이 각각 x1, x2, x3, x4로 쫙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이제 기하학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첫 번째 축 V1, 그 다음으로 자료를 잘 설명하고 V1과 직결 축 V2로 만든 어떤 2차원 선형 공간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2차원 초평면이고요. 여기 위로 이 점들을 촥촥촥 정상시킨 녀석들이 점이 촥촥 정상들이 찍혀 있겠죠? 상상할 수 있어요? 자, V1과 V2로 잠깐만 임의의 A1, V1 플러스 A2, V2 A1과 A2는 임의의 실수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이 2차원 선형 공간은 A1, V1과 V2의 임의의 선형도라고 찍힐 수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인데 원점은 들어있고요. 자료 행렬, 자료점들이 축축 4차원 공간 안에 찍혀 있을 때 첫 번째 주성분은 뭐야? 자료의 첫 번째 주성분은 뭐였어요? V1 축으로 정상시켰을 때의 점. 그리고 두 번째 주성분은 뭐예요? V2 축으로 정상시켰을 때의 점. 그러면은 요 V1 축의 점은 X좌표, V2 쪽의 점은 Y좌표로 하면은 요 찍힌 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조금 점프해서 얘기합니다. 점을 요 공간으로 이 2차원 공간으로 정상시킨 점이거든요. 근데 4차원 공간이 잘 안 보이잖아. 이 공간을 여기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얘를 들었다가 이쪽으로 한 방울 시키면은 이 점들이 다 이 정상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플랫하면서 주성분의